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어요. 오늘로 33일째를 맞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민법과도 상당히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민법 우리 특별히 주방 코트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히어링이 지금 취소되고 있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방 코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단 감금한 사람들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 케이스만 진행되고 있지 보석금을 내고 나온 사람들은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이 국가 장벽을 짓기 위한 예산 때문에 이게 25 빌리언이면 250억입니까? 네, 250억 달러. 250억 중에 지금 57억을 네. 국회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연방 정부 샷다운이 촉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로 이제 여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민법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국가 장벽 짓는 것도 보로 시큐리라 그러죠. 네. 국경 보완하는 문제. 결국은 이민법이 물꼬가 되어 해결될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협상도 지금 좀 진행되고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가 뭐 각계로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민법과도 연관이 많고요. 이 국가장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대표적인 그렇죠. 공약 중 하나였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네. 국가장벽을 짓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뭐 어떤 외국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일으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 장벽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상당히 또 이 국수주의적인 내셔널한 또 인종차별적인 멕시코로부터 폐하겠다. 사실 멕시코가 폐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좀 우리가 짚고 넘어야 거든요. 예, 처음에 멕시코가 국경장벽 비용 내게 하겠다 이렇게 이 국경장벽 공약 때 더불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면 적어도 대통령 사람이면 자기가 약속한 거에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까? 책임을 못 졌으면 거기에 대한 좀 사과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사실은 선거 유세 때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짓겠다는 것은 상당히 반이민적인 정서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서 또 멕시코가 폐하게 해서 크고 아름다운 만리장성 같은 국격 장벽을 지을 것이라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 돈을 물론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습니다. 예. 물을 때마다 그렇게 공언했어요. 멕시코가 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도 멕시코 폐하겠다. 그렇게 수십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멕시코가 뭐 돈을 낼 이유도 없고 또 돈 낼 수 있도록 강요하지 못하면 사실 자기 자신의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좀 신뢰가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저는 그래요. 적어도 내가 내 약속을 못 지키면 제 돈을 내서도 지킬 겁니다. 제가 희생해서도 지킬 건데 뭐 트럼프 자신이 자기가 100억 정도 있는 부자라고 항상 자랑해 왔습니다. 네. 100억 정도 있으면 50억 정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내서 하면 존경할 겁니다만은 그럴 리는 막막하고요. 반만 쭉 내서 주면 되는데 하여튼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리고 적어도 그래요. 자기가 약속을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 내가 약속 못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과하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연방정부로 샷다운 시켜서 지금 3주 이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월급을 못 받고 있고 또 재정적인 타격이 있고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좀 이 문을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가 부간에 아주
팽팽한 예. 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이게 정치적인 게임이 된 겁니다. 네. 둘 다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정도 정치적인 게임이 됐는데 글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은 연방 정부를 샷다운 시키면서까지 자기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예. 내가 이렇게 장벽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을 것이다. 특별히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라고 봅니다. 자기가 국가 징병을 짓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예. 보고요. 지지자들에게 선거 공약을 지킨 대통령이다. 그것을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트럼프 것이다. 대통령은 아주 단단한 정치적 기반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미국 인구의 35% 이상, 적어도 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국가 장벽 짓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계속 잡고 나가려면 내가 국가 장벽 적어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좀 현실적인 그 궁금증이 생겨요. 국가 장벽 이 국경 장벽을 세우려면 총 얼마나 드는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그렇죠. 현실적인지 그러니까 주로 멕시코하고 우리 미국 사이의 국경이 남부 국경이죠. 1950마일입니다. 거의 2,000마일이에요. 예,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것을 다 장벽을 지으려면 적어도 250억이 됩니다. 네. 지금은 57억도 못 받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샷다운됐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하운을 잡고 있는데 결코 250억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사실 지난 2년간 공화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상하원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국가 장벽을 짓는 일이 정말 중요했으면 공화당이 양당을 잡고 있을 때 해야 했는데 그 못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그 못한 이유가 공화당 의원들도 거의 2,000마일이나 되는 국가 장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정말 2,000마일 되는 국경에 국가 장벽을 짓는 것이 국경 보호에 정말 효과적인가? 현명한가 그걸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죠. 계속되고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뭐 꼭 세워야 된다.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사실 장벽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700마일 정도의 장벽이 있습니다. 예. 장벽도 있고 뭐 장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펜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샌디에고나 큰 도시도 엘파소나 그런 큰 도시에는 정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예. 큰 장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로 좀 도해지로 나가면서 펜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700마일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은 벌써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0마일에서 700마일 7만 정도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도시나 도시 인근 지역이나 또 도로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장벽이나 펜스가 이미 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긴 사막 있죠. 긴 사막이나 높은 산과 강이 있는 곳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접근 도로가 없는 곳에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런 곳에 장벽을 짓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전문가에 의하면 별로 효과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곳에 뭐 사막 같은 곳에 산 같은 데 장벽을 짓는다는 것도 힘들고 막대한 돈도 들고 그걸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미립국이 일어나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네.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미륵국이 일어난 대부분은 장벽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장벽을 타고 넘든지 밑에 이 동굴을 파서 들어오든지 사실은 미륵국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장벽이 없는 곳은 오히려 이 광범위한 사막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그렇죠. 오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런 가다가 얘기인가요? 죽습니다. 건너다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건너면 접근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 결국은 접근 도로로 나와야 되니까요. 접근 도로로 나가면 그게 그 이미그레이션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곳에서는 장벽을 짓는 것보다는 장벽을 지어놓으면 그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21세기의 기술 모션 디텍터나 드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21세기 기술을 사용해서 이거 국경을 보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면 효과적일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연방정부 셧다운에 민주당 지도부도 한치 양보가 없이 국경장벽 예산 조금도 줄 수 없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합의안을 내놨잖아요. 다카도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왜 연장해 민주당이 국병 잡는데 1푼이라도 안 내는 것을 반대하는가? 네. 이것도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 예산에 60억은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큰 돈 아니 몇 조인데 60억은 사실 큰 돈 아닌데 마음만 먹이면 충분히 60억 정도 국경 보호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산으로 700마일 되는 국경 장벽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보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한 푼도 안 준다고 반대하는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국경 보호하려 6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이렇게 그렇게도 반대하는가? 저 생각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뭘까요? 처음에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이 시사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에 반대한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이 뭔가 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장벽은 상징적으로 반이민적인 거였습니다. 네. 그 국보주의 내셔널리즘이었고 백인 다수주의 또 인종 차별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의 구호였고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시대 나갈 때마다 아주 반이민적이고 인종적인 차별말 특별히 멕시칸 사람들 또 중미 남미 사람들을 폄하하는 일을 하면서 장벽을 짓자고 build wall이라고 사람들과 트럼프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외쳤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국경 보호하고 더 강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이민적이며 국보적이며 인종차별적인 그런 국경 장벽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네. 마치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어떤 기사가 말했듯이 마치 뉴욕 항구에 있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횃불을 높이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장을 허물어서 그 돌을 가지고 반이민적인 인종차별적인 장면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 잡는 게 이게 미국의 가치하고 맞지 않다. 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참 이 백인 다수주의 그 국가적인 이게 이 국수주의의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장벽을 반대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국경 장벽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반대로 이런 액션을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뭐 민주당도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협상 카드. 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실질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국가 장벽을 짓는 예산을 협상 카드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 국가 장벽을 짓는 예산을 조금씩 주면서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국가 장벽은 이민법에 대한 것이므로 취임 이민법에 대한 요구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타협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협안을 내놓은 게 뭔가 하면 사실 오바마 정부가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는 것 자기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TPS라는 게 있습니다. Temporary Protective Status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임시적 보호 체류 신분 프로그램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취소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한 10개의 나라에서 한 450만 명 정도 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TPS 프로그램을 다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19년도 올해에 4개의 나라 엘살바도르와 하이티, honduras, 네팔 사람들을 위한 TPS가 취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가장벽 예산을 주면 임시직 보호 신분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다카도 계속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안인데 민주당 쪽의 반응은 그래요. 한마디로 야 병주고 약 주냐 이 말입니다.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취소한 거 아니에요. 취소한 것을 다시 해준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네가 벌써 있는 프로그램, 벌써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 혜택을 취소하고 다시 준다는 것은 사실 협상 때문에 아무것도 놓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저 생각은 민주당은 적어도 다크 해책자들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우리 이게 미국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슈가 다카 혜택자들, 청소년들, 특별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온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미국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특별히 이민법의 하나의 어떤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그 요구를 쪽에서. 관철시키기 원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 한마디로 과거의 두민법안 같은 겁니다. 네. 그런 길이 있으면 57만 불 국가 예산 쓰는데 합의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하여튼 이것이 다 뭐 정치적인 것도 다 정치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장벽 예산 주는 것도 게임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취임이민법을 또 많은 이민자들이 옹호하고 있으니까요. 네. 취임이민법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래서 바라는 것은 하여튼 잘 타협이 돼서 서로가 좋은 뭐 국경도 보완하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있으면서 마땅히 이민적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도 좀 받는 그런 타협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계속해서 시일이 뭐 이미 기록을 넘긴 거는 얼마 지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에 있는 추방 케이스 연기가 많이 됐다고도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매일 제가 가고 있는 추방 코트에서 추방 코트 히어링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했지만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케이스는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지난주 이번 주에 거의 한 10개의 케이스가 취소됐습니다. 네. 아마 텍사스에 있는 대부분의 코트에서 뭐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여러 코트에서 취소된 건만 한 5천 개의 건으로 지금까지 5천여 개의 건이 취소된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적어도 3, 4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취소되면 3, 4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가끔 전화를 받는데 이민국은 계속 업무를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민국을 서포트하는 이 핑거프린트 찍는 그런 서비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추방 코트에서만 특별히 감금된 사람 케이스만 진행하고 있고 감금되지 않은 사람들 케이스는 일단 취소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변호사님 오늘도 연방정부 부분적 셧다운과 이민법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